안녕하세요. 도사도사홍도사 인사드립니다. 예, 지난번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나 작아져라. 네, 항상 벽을 보면서 혼자 하는 거지만 이 방송이라는 게 좀 이게 자기 얼굴 내밀고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작죠? 조금 키우고요. 자, 우리 그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맞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네이버에 송승민 경영 컨설팅 치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찾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부터 좀 킬게요. 나와라. 그렇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한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괴유, 편애, 유. 괴유, 편유의 유. 준비적인. 무슨 말이냐. 저는 참 중국 명언 중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괴유, 편애, 유. 준비적인. 무슨 소리냐. 준비된 사람이 달성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를 좋아한다. 우리는 항상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나에겐 기회가 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준비가 됐을 때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꼰대 소리는 그만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튼 요번에 할 건 이제 단계별 준비 상황인데, 우리 창업 단계를 이렇게 총 예비 창업 단계부터 창업 초기 이후로 해서 네 가지로 저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는데, 저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비 창업, 사업자를 아직 안 내신 분이나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하시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럴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도 구체적인 요구 조건은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내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좀 더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인사이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남들하고 차이점이요. 시장 조사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 이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현재 학생이신 분, 2학년이십니다. 2학년 대학생이신 분인데, 그분 플랫폼 사업 멘토링을 조금 해드렸는데, 그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웹 프로그래밍은 외주를 준다 쳐도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전공도 그 사업하고는 멀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것은, 관련 자격증을 따시라. 그렇듯 전문성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쳐다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줍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창업 단계라 그러면 초기 창업 바로 즉시한 사람부터 우리 흔히 이렇게 3년 미만 기업을 창업 단계, 창업 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쉽게 받기 위해서 주로 이제 시제품 개발 사업이나 특허 지원 사업 모두 해당되는 게 설계 도서는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특허 출원, 그죠? 특허 출원하고 설계 도서 요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특허도 없어. 설계 도서도 없어. 근데 난 사업을 차렸어. 그게 예비 창업 단계, 아이디어 단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쵸? 다른 창업자분들은 이미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 직접 이렇게 스케치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업 초기는 물론 이제 3년 미만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7년 미만 기업을 창업 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5년 미만 기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창업한 지 5년 정도 되셨다 그러면은 원천 기술 확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특허 있으셔야 됩니다. 출원이 아니고 등록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시다? 그럼 당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좀 지나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있으셔야 되고요. 특허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거 있으셔야 되고요. 요거 포인트 많이 줍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많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총괄 책임자, 대표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총괄 책임자의 연구 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체적인 거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매출 실적을 일으켰다. 이게 기술 사업화거든요. 자체적인 실적이라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 또 역시 많이 중요합니다. 재무 부분 부채 비율 300% 반드시 지켜주시고 300%가 넘어도 상관은 없어요. 1000% 미만이면은 괜찮은데 제재 대상은 아니거든요. 1000% 미만이면은 하지만 600% 이상 된다 그러면 사실 눈에 보여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볼 때. 티가 나면은 안 되죠. 600%면은 조금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부채 비율을 300% 이상 넘기지 마시라라는 거 의무 조건은 아닙니다. 법적인 것은 1000%입니다. 자, 그 다음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고민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먼저 당연히 시장 조사 돼야 되고요. 소비자 선호도, 총괄 책임자의 전문성, 체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가 정부 지원 과제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을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것도 이런 웹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이라는 것은 두세 달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는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편집을 좀 해야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시장 조사란 무엇이냐? 디테일하게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그건 시장조사 아니에요. 어떤 거냐? 개발하고자 하는 또는 판매,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인데 당연하게도 누가 고객이고 누가 소비자고 누가 내 경쟁자냐라는 거죠. 경쟁자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 경쟁자보다 나는 이 사람의 매출을 판단해서 나는 얘보다 잘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시장, 내가 어떠한 개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 시장이 충분히 성장 가능하냐 이 부분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일 때, 예비 창업일 때 나 혼자 활동하기 충분한가. 자, 나는 반도체 제조에 대한 굉장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혼자 안 돼요. 여러 명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도 포함해서 나는 시장 조사를 명확하게 했다. 활성화가 됐고 미래가 밝다. 내가 만든 거지만 서버니 좋더라. 내 지인들도 다 좋더라. 누구나 다 이래요. 나의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셔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조사는 끝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래가 밝다, 활성화가 됐다라는 부분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요?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 지인들이 좋아한다. 대표님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 창업일 때 이런 팁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내가 스케치든 아니면 말로 푸는 것이든 시각화된 비주얼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글로써 풀어서 직접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냐면 요즘 좋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폼이 있습니다. 이러고 하면은 시장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레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지인들도 한 3, 40명 보내시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한 5, 60명, 70명, 80명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시면은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실질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런 것들이 예비 창업 단계에 창업 지원 패키지 사업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요거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럼 시장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시장조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열에 7, 8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한다 그러면 당선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으로 총괄 책임자의 전문성. 총괄 책임자란 과제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자인데 우리 예비 창업 같은 경우 팀이 아니다 그러면 개인 창업이다 그러면 혼자 다 하시게 되는데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반드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러신 분들 계셔요. 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돈을 들여서 외주를 쓰면 돼. 외주 쓰면 되긴 되죠.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니?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할 거야.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탈락!
자,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이냐? 과제를 평가하는 이제 제가 평가를 다니다 보면 어떤 거로 보냐면은 매우 혁신적이고 시장 가능성이 보이는 개발 과제. 하지만 준비 수준은 미미한 사업. 딱 보면 이게 혁신적인 것 같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하셨다. 그런 과제가 있고요. 또 다른 것.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한 조금 생각할 만한 것 등은 좀 신기하긴 한데 그렇게 혁신적이지는 않아요. 그래 혁신적인 게 떨어지고 시장도 일정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전 국민이 다 살 거여가 아니고 20대 여성들은 좀 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개발 계획을 세웠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다 그러고 단계별 목표가 뚜렷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될 수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뒤에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